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과연 끝나는 날에는 몇 명이 나올까?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저기,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강좌로 올라가는 요 홈페이지에서, 어,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다는 거, 목차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재생 목록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강의 노트에 여기 커서 보이죠? 강의 노트에 보면은 원래 저번 시간에 올렸던 거에 더해가지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거를 지우지는 않고 이전 거에다가 업데이트 된 대로 좀그 날짜 달아가지고 올릴 거고, 그 새 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번 수업하다가 중간에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비문이거나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쓸 때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나중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논문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수정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큰일 났음.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기가 느려가지고 얼마 될지 모르겠고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재생 목록이라서 요거 누르면은 여러분들 그 저번 주 거랑 어제 거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은 되겠고요. 관심 있으면 보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거 올려놓은 거 맨날 조회수 확인해 보면은 10짜리, 그러니까 10 미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올려줘도 보는 사람은 없는, 난 잘 알고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부분부터 다시 가면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 대체 뭐고,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우리가 벡터 공간에 대한 정리가 있었죠. 벡터 공간이랑 부분 공간에 대한 정리가 있었는데, 비벡터 공간 다뤘고, 부분 공간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 부분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예제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벡터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 W가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있었는데 그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기본적인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렘마라고 하는 거 보조 정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벡터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벡터 부분 공간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 정리가 필요하고 그 렘마를 얘기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이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W를 우리가 정의하고 싶으면은 이 W는 V라고 하는 거에 포함 관계이기 때문에 이 V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산들이 W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V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V 내부에 있는 어떤 V1이나 V2 같은 녀석들을, V1이나 V2 같은 녀석들을 가지고 벡터에 합을 했을 때 그 녀석이 같은 V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스칼라 곱을 했을 때도 같은 V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의미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W 역시도 V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는 이 V가 갖고 있는 벡터들을 일부 갖고 있다는 거죠.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V1, V2, 뭐 예를 들면 이렇게 V가 벡터 V1, V2, V3, V4를 갖고 있을 때 이 W라고 하는 부분 공간은 V1과 V2만 갖고 있는 이런 예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 이 W 같은 경우에 이 V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어,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V에 대한 저기 연산들에 대해서 덧셈이랑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되고 이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부분 집합이 아니라 부분 어, 공간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이 공간 내에서도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의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그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그죠? 아이고, 괜찮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그 에어 커맨드 알아요? 이거? 그 데스크펜에 에어 커맨드가 켜져 있으면 내가 흔들면은 내려가더라고. 홈으로.
근데 제가 항상 충전을 안 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막 쓰다가 가끔 내려가요. 아무튼 우리가 이 V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V 내에 있는 어떤 그 벡터들에 대해서 덧셈을 했을 때 나오는 벡터가 여전히 V 안에 포함돼야 되고 스칼라 곱을한 벡터가 여전히 V 안에 포함돼야 된다는 기본 정의가 있었어요. 그거에서 우리가 W가 V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V가 갖고 있는 다양한 벡터들이 있죠. 다양한 벡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있다는 그 일반적인 부분 집합의 저기 정의예요. 부분 집합의 정의대로 그냥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분 집합이라 그래도 그게 벡터 부분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공간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이게 벡터 부분 공간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벡터 부분 공간이 성립하려면은 그 부분 집합 내에서 마찬가지로 연산을 했을 때 여전히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것은 일부 벡터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공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셈에 의해서 닫혀 있는 그 공간 W라고 하는 집합 내에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부분 집합이랑 부분 공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부분 집합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집합 그대로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정의했던 대로 특정 연산들, 덧셈이랑 스칼라 곱셈에 의해서 닫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나 왜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지는 이따가 기하학적인 해석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벡터 공간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R3승 같은 요런 리얼 넘버 3승 같은 요런 우리가 흔하게 봤던 기하학적인 공간에만 제한적이지 않고 함수 공간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사실 수학이 뭐 그렇죠. 우리가 이해되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결국에는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닫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부분 집합이랑 부분 공간의 차이, 그리고 부분 공간이 만족하려면 어떤 것들이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정리로 나왔던 게 요거였어요. 부분 공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부분 집합 W가 있는 거예요. V의 부분 집합으로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으로 어떤 W가 있는 거예요. 벡터 공간 V에 있는 다양한 벡터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 있어야 되고요. W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W 안에 있는 요 벡터들, 즉 벡터 공간 V에서 뽑아낸 몇 개의 벡터들 가지고 요것들이 만족해야지 우리가 그 W를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게 정리였습니다. 그죠? 그거까지가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설명을 추가한 게 저는 이제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번 수식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풀어서 보여줘야지 부분 집합이랑 부분 공간에 대한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W가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가 덧셈과 스칼라의 곱셈에 의해서 닫혀 있는 V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W가 벡터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 집합인 거가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공리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덧셈에 의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셈에 의해서 닫혀 있으면은 당연하겠지만 공리가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맨 처음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부분 집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 이 부분 집합인 녀석이 결국에는 요 연산들에 대해서 닫혀 있는 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닫혀 있는 W 집합으로 다시 투사돼야지만 이거를 벡터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 집합이 벡터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는 뭐냐? 우리가 계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고 그 계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는 공리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리를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게 충분하게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공리가 쉽게 증명되는 것들도 있고요. 공리가 쉽게 증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환 법칙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 원래 벡터 공간 V에 있는 V1이랑 V2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은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W에 있는 벡터 W1과 W2랑 예를 들어서 같다. 그러니까 V1과 V2를 그대로,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잖아요. W가 V의, 그죠?
그러니까 W가 V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 플러스 저기 벡터 합이랑 스칼라 곱에 의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요.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결국 공리가 만족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게 V는 이미 벡터 공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V에서 뽑은 V1과 V2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공리들이 만족하겠죠. 공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 공리를 당연히 만족하니까 이 녀석들에 대해서는 V1과 V2를 자리를 바꾸는 교환 법칙이 잘 성립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W는 이제 V에 있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 역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당연히 공리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다음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V에서 성립했으면 W에서 성립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립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결합 법칙을 해도 여전히 W는 V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공리 3번이랑 4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 3번과 4번이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건데 역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항등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덧셈의 항등원이죠. 네, 덧셈의 항등원이랑 덧셈의 역원이죠. 덧셈의 역원 요 두 개 공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1 플러스 0벡터를 했을 때 V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공리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V1은 우리가 V 벡터에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가져왔지만 0벡터는 확실하게 이 우리가 부분 벡터로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부분 집합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이 0벡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W에 속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얘도 저기 벡터 공간 안에 들어있고 얘도 벡터 공간 안에 들어있을 때 그 결과물로 나온 벡터도 여전히 벡터 공간에 있어야지 우리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0벡터가 이 W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 V의 부분 집합인 W 안에 이 0벡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 0벡터가 W 공간에 포함되도록 만들어주는 정리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덧셈의 역원 같은 경우는 0벡터가 되는 건데 V1이 0벡터로 있으면은 이 V1에 대한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1 역시도 벡터 공간 안에 들어있는 벡터가 될 거예요. 근데 V1 마이너스 V1을 했을 때 0벡터가 여전히 이 벡터 공간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시적으로 W 안에 0벡터가 있다는 거를 얘기해줘야지만 이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조건이 추가된 거예요. 정리에서는. 요 두 개는 벡터 공간이기 위한 거고, 위한 조건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공리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이제 명시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도 요거에서 요게 추론이 되긴 하지만 명시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벡터 공간에서 이 R3승 같은, 그러니까 리얼 넘버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XY, Z 좌표계를 갖고 있는 벡터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복잡한 공간이 되겠죠. 이 공간에서 우리가 Z 좌표가 모두 0인 벡터로 구성된 부분 집합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X, Y든지 상관없이 세 번째 G 값이 0인 모든 값들의 집합을 V로 지금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고 그거의 부분 집합으로서 V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한다 그랬지 이게 공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공간인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벡터 부분 공간에 대한 세 가지 벡터 부분 공간에 대한 정리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그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렛마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벡터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정리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요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금 x1과 y1, 뭐 x2와 y2가 각각 0이 되게 되면은 0벡터가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덧셈 했을 때 뭐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 한 다음에 0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V에 속한다. 뭐 곱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속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반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례는 뭐냐면은 G 좌표가 1인 벡터들로 구성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아니라 부분 집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G좌표가 1인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요런 부분 집합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 정의했던 거랑 같은 표시예요. 우리가 X랑 Y가 실수고 그 실수 중에 어떤 것들로 구성된 집합을 만들 거다라고 이쪽에다 적어주는 거죠. X랑 Y가 실수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G값은 1로 되어 있는 모든 벡터 집합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녀석이 벡터 덧셈이나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보면은 덧셈을 했을 때 x1, y1, 1이 있고 x2, y2, 1이 있을 때 이게 두 개를 더하면은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 플러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g가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개는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2가 나오죠. 이거 원래 지금 우리가 선정했던 부분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이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분 집합이랑 부분 공간의 차이예요. 연산이 닫혀 있냐, 닫혀 있지 않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형대수학에서 문제를 풀고 정의하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공간 같은 거를 정리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는 함수를 벡터로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에 해가 존재하는 공간과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따 간단한 예시에서 연립방정식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짝수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연속함수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짝수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할 텐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짝함수, 홀함수라고 바뀌었대요. 우함수, 기함수가 저거래요. 일본어래요. 그거 제가 조사해가지고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짝함수, 홀함수 안 하고 우함수, 기함수 하면 이제 늙어 보이는 거예요. 주인번호가 3번이라고, 4번이라고 이런 거 똑같은. 아무튼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현재는 혼용이래요. 우함수, 기함수랑 짝함수, 홀함수 혼용인데 뭐 정확한 번역은 짝함수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짝수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짝함수가 이분 펑션이에요, 사실. 그 우함수가 이분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분하다 그래서 이분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짝함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분이 양쪽이 같으니까 이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펑션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데 짝함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분 넘버가 짝수니까 그걸로 번역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난 모르겠지만 일단 젊어 보이고 싶으니까 짝수 다항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짝수 다항식은 다항식 중에 우함수, 짝함수인 거를 얘기하고요. 어, 어쨌든 그래서 짝함수라는 거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어려운 세상이야,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짝수 다항식 같은 거를 보면 이런 4차 함수고 0을 지나는 x가 0일 때 그 대칭점이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짝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짝수 다항식의 집합을 P2분 R이라고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PR이라고 하는 게 모든 다항식의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은 짝수 다항식은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가 되겠죠. 부분 집합이 되는데 그게 왜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다항식에다가 그러니까 짝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함수가 진짜 편하긴 한데 우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 스칼라 곱을 한다 그래도 이 대칭점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스칼라 곱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로 되거나 이렇게 되지 요거가 막 대칭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리고 다항식의 합 같은 것도 이 대칭점이 같은 녀석들을 더한다 그래도 뭐 대칭이 깨지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덧셈이랑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다 닫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하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는 이 0을 대칭점으로 지나는 함수가 뭐 다양하게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더한다 그랬을 때 얘네가 스무스하게 되지 않구나. 막 이런 형태로 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형태로 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 대칭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려면 미분해가지고 대칭점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막 보여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하겠죠. 대칭점인 거 더해봤자 당연히 대칭점은 변하지 않으니까. 대칭점에서 변화량은 0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전히 짝함수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가 닫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부분 집합이 아니라 부분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사실 설명할 필요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여주려면 한 가지를 더 보여줘야 되는 거 플러스 짝함수가 쇼킹했어. 아무튼 그래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대과학에서 보는 주요 주제들은 대칭 행렬, 대각 행렬, 행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봅니다. 행렬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은 소리가 빡빡 주는데 행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벡터 공간으로 정의하는 행렬 공간이 있죠. 이 m by n 행렬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m, n, r 이런 식으로 쓴다고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고 이게 n by m짜리 저기 정사각 행렬을 의미하고 그 입력값으로 리얼 넘버가 들어간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n by n의 실수 행렬의 벡터 공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모든 다항식의 벡터 공간을 PR로 했던 것처럼 그냥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그렇게 써서 봤을 때 우리가 요거의 대칭 행렬은 트랜스포즈한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즈는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요거의 트랜스포즈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는 없죠. 너무 많이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얘기하죠.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 플리핑하는 거를 우리가 저기 대칭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트랜스포즈라고 얘기하는데 대칭 행렬은 그렇게 대칭으로 트랜스포즈를 해도 원본이랑 같은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 대칭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됩니다.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뭐예요? n이랑 n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사이즈가 같은 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사각형렬에서만 정의되고 정사각형렬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거를 우리가 대칭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칭행렬은 당연하겠지만 정사각행렬이고 그럼 정사각행렬의 부분 집합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죠?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데 부분 공간으로도 존재합니다. 그 부분 공간으로 존재하는 거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여기 어떤 숫자가 있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고 여기 A 이렇게 있는 저기 정사각행렬 SNR에 있는 어떤 벡터가 있는 거죠. 행렬이지만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벡터 공간에서 얘기할 때는 그 대상자들이 다 벡터로 인식된다 그랬어요. 관념적으로. 또 다른 벡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다가 뭐 1과 100이 들어가 있든 1000과 만이 들어가 있든 상관없죠.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있고 여기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대칭 행렬이라는 것만 입증되면은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대칭 행렬인 거 입증하는 거 이쪽 두 개 같으니까 당연히 대칭 행렬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C를 곱한다 그래도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 CA, CA, CB, CB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인 거 여전히 마찬가지니까 대칭 행렬이라고 우리가 증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대각 행렬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대각 행렬은 이제 요거를 대각 성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렬, 정사각 행렬에서 이 왼쪽 끝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우리가 대각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각선, 대각 성분이라고 주대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만 어떤 숫자가 채워져 있고 나머지가 다 0인 거를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숫자 집어 넣어놓고 해봤을 때 이 대각선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각선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0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대각이 아닌 성분들에 대해서 0이 들어있으면 되는데 뭐 대각 성분, 그러니까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가 다 0이기 때문에 더하든 곱하든 뭔 짓을 해도 다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재밌는 거는 이 대각합이 0인 행렬도 여기 부분 공간으로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벡터 부분 공간으로서 작동을 하는데 이 대각합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트레이스고요. 우리가 함수 쓸 때는 tr 이런 식으로 씁니다. a라고 하는 정사각 행렬의
대각합을 트레이스라고 얘기하고 쓸 때는 TRA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대각성분의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 대각합을 왜 구하냐면은 뭐 우리가 행렬을 미분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튀어나와요. 뭐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다루게 되겠지만 미적하면서 다루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트레이스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렬에서 우리가 트레이스를 구하게 되면 대각합을 구하게 되면은 이 대각성분의 합 1, 5, 9를 더해서 15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각합이 0인 행렬들이 있을 때 대각합이 0인 행렬들끼리 부분 공간임을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의 부분 공간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대각합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저기 대각합을 이용하는 방식의 증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저기 대각합이 0인 행렬 어떤 A가 있고 B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TRA가 0이고 TRB가 0인 상태인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n by n짜리 행렬이 있으면은 우리가 A1부터 AN까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제 B1부터 BN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해서 AN까지가 0이고 B1 플러스 B2 플러스 해가지고 BN까지가 0인데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그러니까 A랑 B라고 하는 행렬을 더했을 때 그거의 트레이스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끼리 더한 거랑 같겠죠. A1 플러스 쭉쭉쭉 해서 AN까지 더한 거 플러스 B1부터 쭉쭉쭉 더해서 BN까지 더한 거가 될 텐데 이거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것도 0 더하기 0이 돼서 얘도 여전히 0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트레이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선형성이에요. 트레이스가 대각합이 선형성이 성립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B는 항상 TRA 플러스 B가 되고 TRA에다가 C를 곱하게 되면은 C, TRA가 되게 돼요. 이건 그 선형성 성립한다는 거, 호모지니티랑 애디티비티랑 호모지니티 이거 성립해야 되는데 이 대각합이 마침 성립해가지고 그걸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든지 간에 이거 실제로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n by n 행렬로 A1부터 n 같은 거 채워놓고 어, 계산해 보면은 그 저기 벡터 합이랑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A1부터 AN까지 있는 요 행렬에서 C를 곱해가지고 C 해가지고 CAN까지 이렇게 있는 다른 CA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대각합은 TRCA 같은 경우는 CA1 플러스 CA2 쭉쭉쭉 CAN인데 요거 C로 묶어서 A1부터 AN까지 더해져 있는 거고 요게 0이니까 C 곱하든 말든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곱에 대해서도 여전히 트레이스가 0인 매트릭스로 가는 거 너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시입니다. 요거를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배우고 싶어서 듣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를 자세히 증명하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 선형성에 만족한다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집합의 일반적인 특성이 이 부분 공간에도 만족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벡터 공간 V의 그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면 자기 자신도 포함하죠.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에 포함합니다. 그죠? A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있을 때 A라고 하는 게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부분 집합 쓰면은 우리가 공집합 있고, 뭐 1 있고, 1, 2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해가지고 1, 2, 3까지 자기 자신까지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부분 집합으로 표현되면은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 벡터 공간에 만족하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은 앞에서 봤던 정리를 만족하는지 테스트를 하면은 그 녀석이 공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부분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수학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엄밀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뭐알 필요는 없긴 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추가적인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형 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형 결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을 여태까지 정의하고 벡터 공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설명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요거는
좀 더 실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벡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벡터를 가지고 이제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데 더 뭐 다양한 벡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벡터 공간을 정의한 거예요. 저거를 정의할 때 저 벡터의 집합 안에 0 벡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부분 집합일 때, 부분 공간일 때, 부분 공간일 때 0 벡터가 있어야 되고 부분 공간이 아닐 때는 그냥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 벡터 합이랑 칼라 곱에 닫혀 있다. 요거만 만족하면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0 벡터까지 포함되면 우리가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벡터 공간을 보면서 이 벡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위에서 아래로 갔던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건 당연히 못 얘기겠어요. 우리가 어떤 벡터들을 가지고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벡터로부터 공간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스팬이라고 하는 개념, 스패닝 셋, 그리고 기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게 스팬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고 스패닝 셋을 가지고 그의 스페셜 케이스 중에 하나가 기저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저라고 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일반 명사처럼 듣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베이시스 펑션 같은 거 적용시켜가지고 뭐 차원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베이스 기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차원 확장하고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차원 확장, 차원 축소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공간이 R3승인 이런 일반적인 기하학적인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공간에서 부분 공간을 만드는 예시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좌표가 3개 있는 X, Y, G가 있는 3개가 있는 그런 좌표 공간 안에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을 표현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교하는 3개의 벡터를 그리긴 하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직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얘네들이 직교할 필요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각도를 갖고 있는 형태로도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2차원 공간 안에서 2차원 공간 안에서 벡터를 정리할 때,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X랑 Y 좌표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좌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평면을 구상하는 거지. 그거에 있는 이런 X랑 Y 축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기저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 기저, 그러니까 스탠다드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들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게 반드시 직교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벡터든지 간에 그 벡터들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볼 거예요.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스팬이라고 하는 게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공간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개념이고, 스패닝 셋은 스팬을 표현하기 위한 벡터들을 스패닝 셋이라고 얘기하는 거, 집합이라는 뜻이죠, 셋이.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스탠다드한 거를, 그러니까 스페셜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미니멀한 사이즈를 기저라고 불러요. 뭐, 이게 좀 미리 설명했지만은 차근차근 보게 될 건데, 그냥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보통 X, Y 좌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교하는 1,0이랑 0,1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죠? 벡터 두 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0 쪽으로 가는 벡터가 있고 0,1 쪽으로 가는 벡터가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저라는 녀석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가지고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공간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3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고 30이면은 잡하겠네. 귀찮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숫자는 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1,0, 0,1 좌표계에서는 이 두 벡터의 조합으로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선형 결합의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3,4다. 그러면 1,0을 3번 곱하고 더하기
0,1을 4번 곱하는 거예요. 스칼라에 대해서 같았기 때문에 스칼라 곱해도 여전히 그 공간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을 해도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3,4를 두 벡터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랑 V랑 이 벡터 U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좀 티피컬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이 두 개의 벡터로 표현되는 공간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격자무늬가 될 거예요. 이런 그 공간 비틀고 이런 거 하는 게 PCA나 여러분들 그 비선형 그 해소한다, 딥러닝에서 비선형 해소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공간 비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벡터로 만약에 공간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공간상의 좌표계는 이런 식의 평행사변형들이 작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좌표계가 구성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좌표계를 1,0, 0,1의 두 유닛 벡터로 구성하기 때문에 두 기저 벡터로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없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 여기서 쓰이는 개념들이 기저랑 스팬,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쓰이게 됩니다. 대충 맛만 보고요.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공간 그 R3에서 R 세제곱에서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통해 가지고 부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표준 벡터 공간이 있고 거기서 부분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그 부분 공간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R3까지 갈 겁니다. 맨 처음에 부분 공간을 정의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벡터 하나만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을 먼저 정의하는 거죠. 부분 집합을 정의하는데 부분 집합으로 이 R3에 있는 것 중에 한 벡터, V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정의합니다. 요거 벡터 하나가 속해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먼저 정의해요. 근데 이 부분 집합을 정의해놓고 보면은 얘 같은 거는 확실하게 공간은 아니에요. 그죠? 얘에다가 예를 들어서 C를 곱한다. 스칼라 값, 리얼 넘버로 곱한다고 했을 때 C가 예를 들어 0이다. 그럼 0,0,0이 속해야 되는데 0,0,0이 속하지도 않고 뭐 다른 거, 뭐 2를 곱하든 3을 곱하든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소가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산이 닫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겠지만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얘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지려면은 요런 집합이 돼야 됩니다. 1, 2, 3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곱이든 곱해졌을 때 그 녀석들이 다 존재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모든 A에 대해서 A 곱하기 1, 2, 3 A가 스칼라죠. 스칼라에다가 1, 2, 3이라고 하는 벡터를 곱한 모든 녀석들이 포함되는 요거가 드디어 이제 부분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벡터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이 벡터가 부분 공간을 만족하려면은 요런 그 스칼라 곱이 모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덧셈은 포함된다고 얘기 안 하냐? 당연했지만 1, 2, 3을 가지고 1, 2, 3 벡터 하나 가지고 덧셈을 하면은 그냥 2개 더하면 2가 되고 그죠? 이거에다가 1, 2, 3 더하면은 여기에다 3 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칼라 곱이랑 똑같아집니다. 같은 거 원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면은 덧셈에 대해서도 당연히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A 3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B 얘 각각 리얼 넘버겠죠. 각각 리얼 넘버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A 플러스 B를 1, 2, 3에다 곱하는 거랑 같아지는데 이 A 플러스 B도 여전히 리얼 넘버니까 이렇게만 정의하면은 덧셈에 대해서도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진짜 강하게는 메일이 더 많이 오는 것.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부분 공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R3승 같은 경우 우리가 스탠다드한 표현 방식을 쓰면 X, Y, Z 좌표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저 벡터 공간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요 녀석은 뭐냐면은 1, 2, 3을 지나는 1, 2, 3인 점, 이 점을 지나는 어, 모든 벡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벡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요거에 스칼라 곱을 한다는 거는 이게 0배가 되면은 여기 원점으로 가는 거고 곱하기 1을 하면은 그 원본 사이즈 그대로 가는 거고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방향으로 2배만큼 커지는 거죠.
세로만큼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벡터가 사이즈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는 그 점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선을 의미해요. 이 3D 공간 상에서 선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1, 2,3을 지나는 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공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관념적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관념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벡터 부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다 설명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설명할 때는 기하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R3승이라고 하는 스탠다드한 기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공간의 그 부분 공간이 부분 공간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공간이 말 그대로 부분 공간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벡터를 한 개 가지고 표현한 건데, 어, 보면은 벡터 한 개 가지고 표현하려고 했더니 공간으로 정의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좀 확장해야 됐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정된 벡터 V 하나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딱 정의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V를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V를 포함하는 공간을 정의하려면 부분 공간을 정의하려고 하면은 이 모든 스칼라 곱을 포함한 AV 벡터가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가 이 V 벡터를 포함하는 부분 공간이다. 그래서 V 벡터를 포함하는 부분 공간을 이런 식으로 스팬 V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V 벡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얘기하면은 벡터 공간을 정의하고 수학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이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벡터로부터 공간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V라고 하는 어떤 벡터 하나를 가지고 공간을 정의하려고 했더니 공간 정의가 안 됐어요. 당연하겠지만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공간으로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고 그거를 만족하는 부분 공간을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 스팬 V라고 쓰는 겁니다.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그 V라고 하는 벡터가 공간으로 확장되면은 어떤 그 부분 공간이 나오는지를 스팬 V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부분 공간을 의미해요. 부분 공간. 이 V에 대해서는 AV가 스칼라 값, 이미의 스칼라 값 A를 곱해주는 그 집합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공간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스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하나로부터 정의될 수 있는 부분 공간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 찍어놓고 이 점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쓴다. 그러면 스팬 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금 V 하나에 대해서만 봤는데 V랑 W 벡터 두 개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공간을 정의할 때 우리가 R3승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2차 공간을 X랑 Y 좌표계로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벡터가 굳이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세 개여도 되고 네 개여도 되거든요. 근데 세 개여도 되고 네 개여도 되는데 두 개만 가지고 이 2차 공간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유니크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벡터 네 개 안 쓰고 두 개만 쓰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정의할 때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정의할 때 가능한 한 모든 공간을 정의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부분 공간을 찾는데 이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 부분 공간 중에 가장 작은 공간을 찾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대수학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뭐 PCA나 이런 거에서는 그 차원 축소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V랑 W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지금은 우리가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찾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V랑 W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공간을 찾아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어, 스칼라 배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V랑 W의 각각의 스칼라 배수들이 포함돼야 되고 그것들의 합 역시도 포함돼야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꼴을 선형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곱하기 벡터, 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성분 플러스 어떤 스칼라 곱하기 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벡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선형 결합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선형 결합이 지금 우리가 이 V랑 W라고 하는 게 존재할 때,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녀석들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쓴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V가 이 벡터 공간에 있고 W가 벡터 공간에 있는 V랑 W를 V랑 W를 포함하는 벡터 부분 공간을 찾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러면은 스칼라 배수도 포함돼야 되고 두 개의 합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만족하려고 하면은 이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V랑 W를 포함하는 부분 공간이 된다는 거고요. 이 V랑 W를 포함하는 부분 공간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벡터 하나일 때 스팬이랑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 가지고 정의되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V랑 W의 스팬 혹은 스팬 VW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벡터 공간에 우리가 어떤 벡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공간도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형 결합이랑 스팬의 개념을 정의할 때 여기 있는 정의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S가 벡터 공간 V의 벡터 집합, 그러니까 이제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벡터니까, 벡터 공간 V에 있는 부분 집합은 벡터로 구성되는 집합이니까, 벡터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어쨌든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 집합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한이나 무한이나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한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n개라고 가정을 하고, n개라고 했을 때, S의 선형결합이 이런 형태로 되겠죠. A1부터 AN까지 임의의 스칼라 값들이 들어가고, V1부터 VN까지 이 유한한 개수의 집합의 요소들이 저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이 이 S 공간 안에 포함돼야지 저게 부분 공간으로서, 벡터 공간으로서 정의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어요. A1부터 AN까지가 다 0일 때 0벡터가 포함되고요. A1부터 AN이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은 스칼라 곱에 대해서 모든 벡터 성분에 대해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V1에 대한 모든 스칼라 곱에 다 이 공간에 포함되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2부터 AN까지 다 0이고 A1만 이제 스칼라 곱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V1에 대해서 모든 스칼라 곱이 이 부분 공간에 포함될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V1 플러스 V2가 이 벡터 안에 포함되는지 보려면은 A3부터 AN까지 다 0이라고 가정하면 뒤에는 다 싹 다 날라가겠죠? 그다음에 A1이랑 A2가 1이면은 V1과 V2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벡터 합도 들어가 있고 스칼라 곱도 들어가 있고 연산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어떤 벡터들, 그러니까 부분 집합 벡터의 집합들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요거 자체가 어, 그 부분 공간을,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공간인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스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V1부터 Vn까지 혹은 스팬 S라고 하는 벡터 집합으로부터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공간을 그린다. 그러면 우리가 스팬 S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스팬 S라고 얘기했을 때 스팬 S가 유니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팬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S 벡터에는 V1부터 Vn까지 들어가 있고 S 프라임은 V1부터 Vn 플러스 1까지 한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아이덴티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벡터가 있다 그래서 공간의 표현량이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리던던트 할 수도 있어요. 요거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저 벡터를 설명하는데 이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소 공간을 찾는 게 목적이고 최소 공간을 찾으려면은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스팬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크하게 작은 거를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걸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얘기하는 V1부터 Vn으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적어놓고 잠깐 쉴게요.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될지 모르겠다. 스팬은 유니크한 작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V1부터 Vn으로 정의되는 모든 부분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5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저는 잠깐 충전을 할게요. 자, 녹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오프라인의 장점. 어쩜 좋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지 뭐. 어, 어, 머리 아프네. 아무튼, 이제 스팬이라고 하는 게 왜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스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양한 벡터들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 지역 공간을 설명하는 건데, X, Y, Z 벡터 가지고 3D 공간을 정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여러 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인지 아닌지를 해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은 잠깐 정신 잃으셨겠지만 저희는 봤으니까 이제 두 개, 세 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차량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할 때 갖다가 쓸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차원짜리 벡터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 20차원이다. 막 회사의 경영 상태라고 하는 게 4차원으로 표현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구매하는 자재가 금속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금을 어디다 집어 넣었다가 자금을 예치했다가 뭐 이자를 받았다가 빚을 갚아야 됐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벡터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뭐 몇십 차원, 몇백 차원이 되겠죠. 몇백 차원이 되어 있는 벡터 가지고 내가 이 생산 가지고 이득을 극대화한다 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표현 가능한 스팬했을 때 나오는 공간 안에 그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들어 있는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은 실제로 뭐 연립방정식 같은 걸 푸는 방식으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제어 이론이나 최적화 같은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고요. 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 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은 선형 시스템을 가정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비선형적이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베이시스 펑션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선형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는데 그런 거를 선형 대수학에서 풀 때는 비선형적인 그 변환을 적용을 시키고 선형 문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문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비선형 문제로만 풀어야 되는 선형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나중에는 이어지지만 지금은 이렇게 푼다라고 정의를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벡터 V가 다른 벡터 V1부터 Vn의 스팬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스팬 가지고 정의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벡터 V1부터 Vn의 스팬 가지고 정의된 공간이 최소 공간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V1부터 Vn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의 최소 지점이 있지, 아니면은 이 같은 공간에 표현하는데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Vn 정도는 날리고 V1부터 Vn-1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같은 공간이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주어진 벡터 V가 다른 벡터 V1부터 Vn의 스팬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 타겟 공간이 있으면은 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의 V만 가지고 스팬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하학적인 공간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111, 321, 101이라고 하는 벡터 세 개가 존재했을 때, 이 세 개를 스캔했을 때 0, 1, 2가 나온다는 이런 과정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A1과 A2랑 A3를 각각 얻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요거 사실 이런 식으로 써놓긴 했지만 연립방정식이에요. 그죠? 연립방정식으로 이런 세 개의 함수를 갖다 놓고 혹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문제를 푸는 거랑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은 쭉쭉쭉 가서 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 푸는 수식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연립방정식 푸는 수식대로 쭉 진행하면은 우리가 A 1, 2, 3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A 1, 2, 3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0, 1, 2가 이 벡터가 이 스팬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A 1, 2, 3가 유니크한 해로 나와요. 유니크한 해로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유니크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예를 들어 A4까지 포함되어 있다. 111, 321, 101에다가 001까지 포함되어 있다. 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식을 연립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전개하려고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식에 더럽게 나와요. 그죠? A1, 2, 3만 가지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A1, 2, 3가 A4로 정의가 되는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값을 유니크하게 찾을 수 없고요. A4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A1, 2, 3가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0, 1, 2가 이 4개의 벡터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스팬 공간에서는 포함되려고 하면은 이 스칼라 값들이 특정한 값들일 때 네, 그러니까 유니크한 값일 때 정의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값들로 정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공간이 유니크하게 점 하나로 딱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스팬 S가 지금 S는 요것들이 S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스팬 S가 최소 공간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해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4가 4일 때, A4가 0일 때 각각 서로 다른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리던던트한 쓸모없는 하나의 벡터가 더 포함되어 있다. 최소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요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스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는 스팬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는 스팬 공간이 앞에 세 개만 가지고 표현했던 스팬 공간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최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벡터 개수를 표현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세 개 가지고 표현하는 공간이랑 요거 네 개 가지고 표현하는 공간이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세 개를 우리가 S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거 네 개를 S라고 했을 때 스팬 S가 스팬 S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스팬 S 프라임이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공간을 의미하도록 정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스패닝 집합이랑 기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가장 적은 숫자의 벡터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최소 공간. 그러니까 이 벡터를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 최소 공간. 최소의 벡터 개수로 표현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찾는 게 우리가 그 다음 주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시부터 랩미팅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잠깐 저도 쉬어야겠고요. 아까 저기 충전기 꽂고부터 녹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어디부터지? 선형 결합이었나? 어디부터예요? 그냥 설명하는 부분이었나? 증명은 했죠. 증명하다가였나? 쉬기 전에 증명했었어요? 그럼 이제 차량 설명하는 거부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읽어봐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막 추가적으로 설명 길게 할 필요는 없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엔 제가 수업을 못해요. 점심에, 어, 점심에 약속 있어가지고, 총장님 만나러 와. 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랑 같이 소정대학 사업 때문에 가기로 해서,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는 수업 없고 월요일만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하고 사실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 선형대 수학으로 머리를 이제 주물주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지작만작해서 선형대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개념 설명하는 것들은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렇게 기껏 만들어 놓고 다시 벡터랑 행렬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다시 또 이제 주물주물했던 데를 꺼내야 될 때가 올 건데 아무튼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기저를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뒤에 보면 라그랑주 보관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함수에서 방정식 풀 때 쓰는 방법을 선형대수학의 문제로 가져와서 푸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벡터랑 행렬로 넘어갈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뭐 남아서 채널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와서 해주셔도 좋고